얼굴 천재, 패션 천재, 과학 천재, 발명 천재, 자기장 국제 단위의 이름을 올리고 한 나라의 화폐 얼굴을 새긴 최고의 발명가. 에디슨이 질투하고 일론 머스크가 사랑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존경한 과학자들의 과학자. 오늘 사담회의 주인공은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아, 테슬라가 자동차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었거든요. 전기차 안에 들어있는 심장, 모터가 바로 그 테슬라에 의해서 발명이 됐다. 한국에서는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차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쵸. 인물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만큼 유명할까? 약간 좀 의심이 되긴 하는데 미국에서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 미국에서 입지 단적으로 보여드릴 만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네네. 타임지 표지. 예. 1925년 타임지 표지고요. 와우. 그 다음에 어디서 훔쳐오신 거예요? 1931년 타임지 표지. 31년? 그리고 요것이 2021년 타임지 표지입니다. 예. 이분은 에디슨? 어? 예. 니콜라 테슬라. 이분 니콜라 테슬라. 에디슨 같은 경우에 뭐 발명왕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발명의 왕하고 약간 라이벌 구도를 이룬 사람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인물 바로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니콜라 테슬라의 어떤 브랜드 기술 이어받아서 자신의 사업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사람 일론 머스크. 이렇게 약간 타임지 표지 3종 세트 같은 느낌으로 테슬라를 중심으로 엮여 있는 관계죠. 그런 느낌이고. 에디슨이 청년 창업해서 이미 20대에 백만장자, 당시 화폐 기준으로 요즘으로 따지면 억만장자죠.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고 뉴욕의 조명 산업을 꽉 잡고 있는 회장, 발전소가 100여 개 정도 됐으니까. 약간 요즘 친숙한 이름으로 말하자면 좀 스티브 잡스의 19세기 버전에다가 빌 게이츠를 좀 더한 데다가 약간 레리 페이지 같은 그런 느낌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럼 거의 최고였네요. 요즘에 어떤 그런 벤처 기업가들을 다 모아서 합성해 놓은 듯한 그런 최고의 거물이 에디슨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로서는. 테슬라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한 곳이 바로 에디슨과 관련이 있어요. 나왔다. 파리에다가 이제 조명 회사 이제 지부를 차리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취직을 하죠. 특히 직류 발전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 평가받아 예. 인생을 바꿔줄 만한 추천서를 받습니다. 추천서. 예, 그리고 꿈에 그리던 에디슨이 있는 본사로 입성합니다. 테슬라가 받은 추천서 내용이 정확히 뭔지 궁금한데 예. 여기 있습니다. 뭐야, 그 당시 추천서를 지금 어디서 빼온 거예요? 아우 힘들었어요. 친애하는 에디슨에게 내가 위인 두 사람을 아는데 그중 한 사람은 귀하이며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이 젊은이입니다. 테슬라는 1856년 7월 10일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그 유년 시절에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고양이를 쓰다듬다가 그 정전기 발생한 걸로 자기가 전기를 느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오고요. 헬리콥터하고 유사한 원리의 그런 발명을 했대요. 아주 어릴 어렸을 때? 때. 그리고 한 5살 때인가 오! 그때쯤에서 5살에 헬리콥터를 발명했다고요? 뭐 그런 원리, 풍뎅이를 이제 동력원으로 하는 이제 풍뎅이의 날개 힘으로 뭔가 저런 프로펠러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호기심이 많아. 그다음에 학교 다닐 시절에는 또 아주 암산 실력이 아주 뛰어났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빨리 그 계산해내니까 선생님들이 이거 혹시 부정행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비범하고 이제 발명에도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부터 이미 이제 공학도가 되고 싶다. 이제 그 어린 시절부터 그런 꿈을 갖고 있었던 거죠. 또 뭐 타고난 천재 아닌가요? 어린 시절에 근데 굉장히 그 비극적인 네. 그런 일을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 형이 말을 타다가 이제 떨어져서 크게 다치고 이제 결국 죽죠. 테슬라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병치레를 또 자주 합니다. 본인이요. 예. 약했구나. 그래서
특히 이제 콜레라가 딱 걸려갖고 예. 그때는 진짜 다들 포기했대요. 그래서 관까지 딱 준비를 했을 정도로 이제 얘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좀 살릴 수 있을까?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너 낳으면은 이제 공학 공부를 해도 좋다. 그게 아버지 소원이 아니라 아들 소원이야? 그게 공학 공부를 해도 좋다가? 이 아버지가 말하자면 이제 목회자였어요. 예,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사제로 이제 만들고 싶어서 근데 너는 이제 꼭 그거 해야 된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아들 소원을 들어주어서 어떻게 살려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살아났어요. 소원대로 그라츠 공과대학이라는 거기 이제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합니다. 네네. 젊은 시절의 테슬라 나오죠. 사진. 예, 네. 굉장히 잘생겼네요. 예. 예. 똑 부러지게 생겼네. 그렇게 소원하던 공부를 하게 되니까 네네. 거의 쉬지 않고 그냥 계속 공부만 해요. 하루에 한 너댓 시간밖에 안 자고 교수들이 굉장히 걱정했대요. 저러다가 죽으면 어떠냐. 너무 열심히 해서. 그렇죠. 예.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몇 개 국어 정도 하십니까? 저요? 예. 저는 그냥 한국어. 한국어. 네, 한국어. 1개 국어. 한국어. 몇 개 국어. 한국어 잘하시잖아요. 저는 0.5. 한국어도 잘 못해요. 한국어도 반 정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8개 국어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8개 국어요? 뭐 뭔데요? 뭐 자기 모국어인 그 세르비아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라틴어, 이탈리아어, 헝가리어, 체코어도 할 수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완벽해서 현실감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주변에 질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겠지. 있었대요. 어떻게 보면 오스트리아에서는 변방에 속하는 지역 출신이지 않습니까? 뭐 일제 강점기에 조선에서 뭐 예를 들면 일본으로 유학한 약간 이런 사람하고 비슷한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문화 동아리의 한 학생 한 명이 굳이 독일어로 수근수근하면서 욕하는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래봤자 독일어 다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렸을지도 몰라.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삐뚤어졌나요? 그래서 공부 다시 붙이고 그냥 놀아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 방금 테슬라 되게 순수하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근데 또 엇나가요? 순수한 사람이 한 번 물들 때 확 빠지면 또 무섭거든요. 아하. 그래서 일단은 술에 빠집니다.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집니다. 도박까지 갔어요? 근데 잘못 빠지면 정말 시간 많이 빼앗길 소모할 수 있는 거 당구에 빠집니다. 당구요? 네. 가구예요? 아니면 쓰리쿠션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포켓볼 쪽이 좀 가깝지 않을까. 몇 백치나 한번 물어보고 상상이고요. 내가 뭐 공부만 잘하는 샌님인 줄 알아? 이런 것도 내가 잘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너희들보다도 잘할 수가 있어 라고 해가지고 애기 당구에 엄청 심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잘하게 돼요. 생활비 같은 거를 조달할 정도로 진짜로? 보다 못한 어머니가 테슬라, 재밌게 놀아라. 너는 우리가 가진 것 전부를 빨리 잃을수록 좋을 거야. 나는 네가 노름을 이겨내리라는 걸 알아. 라고. 우리 아들은 잘 이겨낼 거니까 하지 말란 말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예 끝장을 봐라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야. 삼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집착을 해가지고 호텔 방이 3의 배수인 방에만 묵으려고 하는 거. 뭐 물건 같은 거 닦을 때도 예를 들면 식기를 닦을 때 항상 18번을 닦는다. 그 정도면 이제 조심이 아니라 강박인 거잖아요. 그런 게 워낙에 많아가지고 예.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음식의 양이 몇 리터 정도 되는지 측정을 한 다음에 먹는 버릇이 있었고요. 사실 그 테슬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글을 읽거나 하면 그게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만 떠올랐대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게 굉장히 자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막 어른 거니까. 그렇죠. 그게 막 이렇게 영상으로 그 나이가 먹으면서 그게 자기가 그걸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기 앞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갖고 자기만의 가상의 실험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용을 구축을 하는 하고 거예요? 그렇죠. 거기 안에서 이제 자기가 실험을 하는 거죠. 천재들이 이런 강박증이 좀 많이 있는 편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예. 경우에는 계산 숫자 딱 이런 끝자리까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칸트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산책을 하면서 시간을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걸로 유명했죠. 와. 발걸음수를 헤아려 가지고 매번 맞췄대요. 어쨌든 천재 테슬라가 이제 천재 에디슨을 만나는 장면 굉장히 멋진데 그 자체로 이제 윈윈해서 인류 역사에 뭔가 한 페이지가 써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안타깝게도 서로 생각이 좀
많이 달랐어요. 불안하다. 당시 에디슨은 직류 전기로 뉴욕을 비롯해서 전 세계 대도시에다가 전기를 공급하는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테슬라의 머릿속에는 그 교류에 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직류 교류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 교류할 때 교류해야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배터리에서 나오는 그 전기가 직류입니다. 건전지 같은. 그렇죠. 예. 그게 직류고 콘센트 있죠. 돼지 코요. 자, 거기다 딱 꽂으면은 거기서 흘러나오는 건 교류입니다. 아. 이렇게 이제 테슬라하고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이 달랐는데 테슬라가 에디슨 회사 그 본사에 가서 이제 하게 된 일이 바로 직류 발전기의 성능을 개선하는 작업에 네. 투입이 됩니다. 교류 그렇게 노래 그래서 불렀는데.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그게 에디슨이 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자기 자서전에 이제 매니저라고 표현돼 있어요. 근데 그 직무를 맡긴 사람이 나름 인센티브 얘기를 해요. 테슬라. 우리 회사에선 지금 직류가 제일 중요해. 주어진 시간 안에 직류의 문제점을 좀 개선해 보란 말이야. 네가 성공을 하면 5만 달러를 주겠네. 5만 달러가 이때 그때 얼마지? 당시에는 예, 그때 당시에는 우리 돈으로 한 15억 정도 그 정도 가치가 있었던 동기부여가 돈이죠. 너무 잘 되겠는데요. 인센티브 세게 벌었는데요. 테슬라가 엄청나게 일을 집중해서 합니다. 예. 하루에 한 너댓 시간 자고 거의 모든 시간을 바쳐서 몇 달 동안 그렇게 일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걸 테슬라가 해내요. 무려 124개 부분에서 개선을 해서 그 개선은 테슬라가 한 거예요? 그렇죠. 성능을 상당히 향상을 시킵니다. 지금 테슬라가 다 해결을 한 거면 이거는 15억이 아니라 더 줘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매니저의 대답이 이랬다고 합니다. 어우 테슬라 이런. 자네는 아메리칸 조크, 미국식 농담도 모르나? 농담이었어? 자,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사실 이때 빈정이 많이 상했어. 빈정이 상하죠. 그래서 상하죠. 근데 이제 그때 참아요. 참고 그냥 계속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업이 뭐였냐면은 아크등 사업에 이제 투입이 되죠. 그 등이 뭘까? 그러니까 에디슨이 발명한 거는 이제 백열 전구인데 네네. 백열 전구는 주로 이제 실내에서 많이 썼고 아크등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가로등. 에디슨이 뒤늦게 아크등 사업에 뛰어들려고 막 연구 개발을 시키죠. 그런데 실제로 계산기를 딱 두드려 보고 남는 장사가 아니다 야. 판단을 해서 이게 안 된다. 그걸 이제 포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테슬라가 또 골탕을 먹어요. 근데 자기가 했던 사업이 그냥 버려지니까 그래. 열을 받죠. 그래서 이때는 못 참고 그냥 나옵니다. 근데 이쯤이면 나와도 돼. 왜냐면 뭐 남존일만 시키고 이 회사 들어가서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 당시에 젊은 테슬라의 머릿속에 사실 꿈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에디슨만 에디슨이냐. 내가 보는 미래는 또 이렇게 크게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머릿속에서 안 맞으니까 이 길이 과연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사교계에도 나갑니다. 이거 약간 19세기 느낌 나죠? 사교계에서 테슬라 인기가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오. 유로피안 스타일의 이런 매너 이런 게 뭔가 미국 사람들에게 약간 멋져 보이는 이런 것도 그리고 또 있었을 것 같고요. 첫인상도 멋쟁이가 다 옷도 저렇게 깔끔하게 입고 하니까. 해피고. 그렇지. 근데 또 대화해 보면 이 사람 아는 것도 너무 많고 내 같기도 생각.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까지 테슬라와 교류를 하게 되느냐. 네. 발명과 전기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던 네. 톰 소요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허클베리 모험으로 핀. 유명한 마크 트웨인하고도 교류를 했다라고 하고요. 아. 지금도 너무나도 유명한 금융계의 거성으로 잘 이름이 알려진 JP 모건의 딸 같은 경우에도 친구로서 교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투자 세게 해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JP 모건이면. 그래서 소문이 이렇게 좀 많이 나가지고 투자자도 좀 모을 수 있게 되고 이런 분위기를 타고 결국 자기 이름을 걸고 창업을 하게 됩니다. 눌려 있었으니까 이제 터질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에디슨 회사에서 이제 나오고 나서 사업을 이제 투자를 받아서 한 게 이제 아크등 사업이에요. 근데 그 시기에 이제 아크등 사업이 좀 이렇게 하락세. 이제 좀 그 바람에 이게 별로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좀 짜증이 난 상황인데 테슬라가 그때 그럼 아크등 사업을 접고 교류 시스템 사업 그거 내가 특허를 쓸 테니까 거기에 지원해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투자자들은 이게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이제 꺼리죠.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일이 터집니다. 투자자가 찾아온다는 건 이게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그치. 없던 일로 하자고 왠지 그런 Mr. 거 Tesla, 아니야? you design arc lights to outfit cities. 내가 하라는 거 해. No. My AC motor. Okay, we agreed. No, I never agreed to anything. In this office, you I'm sorry, said. don't you realize you're being fired here? No. Please, let me work through what I have in my head. I will make you the greatest provider of electrical power in the world. Better than Edison. 그게 아닌데. I'm so 선재형 close. Just 믿어줘요. a few months. Yes, but you're just an immigrant. 이민자라는 것도 여기서 좀 Head full of notions, looking for a handout. You're not Edison. There's only one Edison. That's why he's in. There's millions of you. Big ideas. But you can't see the real force that moves things. These patents belong to the Tesla Electric Light Company. This is now the Union Electric and Manufacturing Company, and I own everything in this office. Patents, designs, engineers, all mine. You're never going to be anything named Tesla ever again. 저거는 저 사람의 일생을 다 빼앗는 거야. You take your notions and go back where you came from. 참.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그냥 내 바깥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당장 생활비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뭐 닥치는 대로 일을 합니다. 뭐 전기 기사 일도 하고 뭐 또 이제 조명 뭐 이런 거 수리도 해주고 또 전신회사 케이블 까는데 테슬라한테는 굉장히 좀 단순 노동에 가까운 일이었겠네요. 그 비참한 심정을 테슬라는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테슬라한테도 이제 기회가 좀 다시 생길 수 있게 지금까지는 좀 쓴맛도 보고 매운맛도 봤는데 어떤 기회가 좀 생기게 되나요? 반전이 있어야 될 예. 텐데. 진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 어떡해. 근데 이제 가장 힘든 시기가 뭐였냐면은 이제 그 공사장에서 일을 했는데 네. 엄청 큰 전신 회사의 케이블 공사였어요. 공사장 감독이 테슬라의 그 능력을 알아본 거예요. 네. 그래서 전신 사업부 책임자인 엘프리드 브라운이라는 사람한테 소개를 합니다. 이거 약간 오버스펙인데? 야, 너 이거 할 그게 아닌데? 예. 그래서 그 전신 사업부 책임자가 테슬라를 보니까 엄청나게 천재적인 뭔가가 있는데 특히 사업적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해 줄 만한 조력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변호사인 찰스 팩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줍니다. 자기하고 테슬라, 팩 셋이서 교류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테슬라 전기회사를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테슬라한테는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 기회가 또 찾아온 거네요. 드디어 계속 연구했던 교류 시스템을 그때 완성합니다. 오, 드디어. 예. 미국에서 직류 시스템으로 사업을 주도한 이는 에디슨. 그렇죠. 그럼 교류 시스템을 드디어 완성한 이는 테슬라.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전류 전쟁이 본격화됩니다. 전쟁이야. 이제 전쟁이에요. 에디슨 대 테슬라의 이 커런트 워. 예. 기존의 직류가 아닌 교류로 전기를 공급하면 더 싸고 더 강력하고 더 편리한 전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교류는 위험해. 그리고 나는 이미 미국 땅에 나의 직류를 공급하고 있잖아. 이걸 다 갈아엎을 수 없다고. 테슬라가 잘 나갈수록 안 달랄 사람이 한 사람 있지요. 네, 바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MOC. 토마스 에디슨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일단 이분은 이미 전기 사업을 뭐 세계에서 제일 크게 하고 있었거든요. 장악을 했죠. 미국 전역에 직류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테슬라, 웨스팅하우스 손잡고 교류 변압기를 발명을 해가지고 요거를 뿌리겠다라고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눈에 가시지, 그치. 보니까 경쟁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싹을 밟아야 되거든. 그런데 이거 나도 그냥 다 집어치우고 교류를 할까라고 하기에는 이미 투자한 돈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요거를 좀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감정적으로 좀 호소를 해보자. 교류 전기가 이제 좀 자기의 사업을 위협할 것 같으니까 그치. 아 네거티브를 했다. 전기 사용 의자를 발명했다고요? 근데 요즘이면은 사실 저런 거를 촬영한 게 더 욕을 먹었을 텐데. 예. 인권 안 돼, 예. 안 돼. 저 때 당시에는 교류가 좀 위험하다라는 쪽을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인식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저게 경쟁사의 아이디어는 이제 뭐였었냐면 교류가 왜 좋냐면 이 전압을 올려가지고 고압선에다가 실어서 멀리 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게 교류의 장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멀리까지 전기가 손실 없이 잘 날아갑니다. 근데 고압이라는 건 위험하잖아라고 해가지고 그 위험한 거를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고 약간 저런 퍼포먼스, 저런 이벤트 같은 거를 좀 많이 개최를 하는데 뒤에서 좀 협조를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든 간에 발명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거죠. 이런 교류가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좀 대중들 머릿속에 심어주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 대기업 에디슨 쪽에서 그래서 이 판세를 좀 뒤집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반격은 좀 안 했나요? 똑같이 네거티브 대 네거티브로 가는 예, 테슬라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방어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자신이 직접 몸소 실험을 이렇게 하는 거를 앞에 대중 앞에 보여줘요. 테슬라 코일이 준비된 것 같은데 한번 직접 시연을 해볼까요, 우리? 여기서요? 여기서 예. 저 파츠칙 하는 거를 25만 볼트. 일단 저는 못 빠지겠습니다. 25만 두 분이 볼트를 직접 한번 예, 저- 미혼이어가지고 저도 장수가 꿈인지라. 그런가요? 예. 자 시작합니다. 장갑 끼시고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안 위험하네요. 근데 교수님은 안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갖다 대는데 정글 불이 들어요? 이것도 한번 갖다 대보세요. 오 뭐야? 이거 안 깨져요? 안 깨져요?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스타워즈. 광선검 같다, 광선검. 이제 그만하세요, 무서워요. 근데 신기하다. 지금 봐도 신기한데 그렇죠. 옛날에 이거 보여줬으면 진짜 무섭. 게다가 맞아 에디슨이 또 그렇게 흑색 선전을 하고 난 후에 보는 거면 이게 무슨 뭐 마법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걸 보고 나서 특수효과 만드는 사람도 무슨 뭐 손으로 뭘 이렇게 뭐 마법사들이 그쵸. 쏘면 이 전기 모양으로 나가게 네. 이렇게 다 개발한 그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이런 모습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돼가지고 수많은 신문에 기사가 실리고 테슬라는 빛의 마술사다. 전기의 마법사다. 말하자면 약간 셀럽, 약간 스타, 전기계의 기술 벤처 CEO 중에 약간 스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 전기하는 사람들 중에 발명한 에디슨 있지. 그거 말고 테슬라라고 진짜 신기한 거 하는 사람 있더라. 라는 식으로 인기를 얻고 소문이 많이 나고 이 명성을 단단하게 쌓게 됩니다. 비주얼로 완전히 압도를 해버렸네. 테슬라 코일 굉장히 신기한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진짜 언론도 엄청 떠들썩했을 것 같고 뭔가 대중들도 교류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인식도 심어줬을 것 같고
또 웨스팅하우스한테 이제 로열티도 아까 보니까 뭐 마력당 얼마를 준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좀 쏠쏠하게 받아 챙겼을 것 같은데 이제는 뭐 테슬라의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닌가요? 아, 탄탄대로인가요? 명성 측면에서는 이제 테슬라의 시대가 이제 활짝 열렸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시점에서 이제 교류와 직류의 최우승자가 가려질 아주 중요한 승부처가 시작됩니다. 예. 1893년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지 400년 되는 해였어요. 네네. 그래서 시카고에서 세계 박람회를 여는데 예. 엄청난 규모로 열게 됐고 이제 특히 그 박람회의 컨셉은 전구 20만 개를 동시에 활짝 펴서 밤을 낮처럼 밝히겠다. 이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교류를 갖고 하느냐, 직류를 갖고 하느냐. 진짜 근데 승부처네. 그 와중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작은 난을 겪게 돼요. 자, 그러면 참. 거기에 대해서 테슬라가 어떻게 대응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아 그래요? 예. 그게 그렇게 큰 돈인데. 근데 이제 그때 테슬라 생각은 일단 회사를 살려야 자기의 교류 기술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인류가 이제 그거를 앞으로 계속 쓸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어떤 인류애라고 할까요? 선구자니까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인류를 위해서 나는 그냥 희생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하는 게 스케일이 다르네. 보통 지금 당장은 내 손해지만 멀리 봤을 때 인류를 위해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과감하게. 좀 후불로 받는다던가 나중에 아니면 좀 로열티를 그러면 안 받는 건 좀 그렇고 아니면 현물이라도. 예, 뭐 아무 조건 없이 사실상 예. 사람이 너무 순수했네요. 근데 어쨌든 이 1893년 시카고 엑스포에서 어쨌든 인정을 받아야 결과적으로 이제 테슬라 이런 뭐 돈에 대한 집착도 없고 이런 승부수가 성공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게 결과가 궁금해요. 결과. 길고 긴 전류 전쟁은 결국 테슬라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19세기의 전류 전쟁의 최종 승자가 누구냐라고 누굴까요? 하면 테슬라의 교류가 승리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묘한 게 뭐냐면 21세기 요즘 시대로 넘어오면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요즘 많이 진짜. 하잖아요. 네. 그 배터리에서는 다 직류가 나오거든요. 스마트폰 다 직류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태양광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직류가 나오거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희한하게도 직류를 뽑아다 쓰면서 모터는 교류 모터가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 바꾸어서 돌린다니까요. 교류와 직류의 어떤 전쟁이라기보다는 좀 교류와 직류의 약간 화음 아니냐. 화음, 아름답네요.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슬라 아니면 뭐 테디슨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에슬라는 너무 애써야 될 것 같아서. 그런가요? 테디슨 에슬라. 괜찮아요. 테디슨. 테디슨으로 테디슨? 알겠습니다. 주변 도시에 무선으로 에너지를 전송할 수 있는 워든 클라이프라는 그런 탑을 건설합니다. 워든 예. 클라이프. 그 원리는 이제 아까 보셨던 테슬라 코일 그 원리를 사용했고요. 이게 워낙에 매력적인 게 사실 요즘도 뭐 스마트폰 충전할 때 무선 충전이 되면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너무 않습니까? 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충전대 같은 데 올려놓지 않아도 한참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구상 어디에나 있더라도 지구를 통해서 내가 다 충전을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스마트폰을 충전 자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구를 통해 땅에 던져놓으면 막 충전되고 이런 걸 생각을 한 거예요. 테슬라의 저 아이디어가 실현이 됐다면 전기차 따로 충전할 필요 없이 그냥 땅에 붙어서 달리고 있으면 저절로 워든 클라이프가 보내주는 전기로 차가 다니면서 그냥 충전되면서 다니겠죠. 레퍼런스가 없는 건축물 같은 것들을 머릿속에서 고안해가지고 만들어내니까 주변 사람들 진짜 무슨 외계인처럼 보듯이 했겠네요. 그럴 수 있겠어. 태양열보다 더 신박한 그러니까 거네요. 이런 달콤한 꿈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저게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전 세계 사람들한테 전기를 다 보낸다고? 그러면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뭐 전기 통구이가 되란 말이냐라고 해서 막 항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쫓겨나다시피 뭐 물러나게 되는 뭐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좀 타협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테슬라가 고집이 좀 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무리수를 더 가지고 투자자들이 하나 둘 발길을 돌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좀 쇠약해지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악몽도 있고 또 환영도 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벗어난 길 자체가 발명으로 내 눈앞에 뭔가를 결과물을 만들어낸 게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발명가들의 그런 뭐 발상이나 이런 발명이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뭐 발명하고 특허 내고 또 판매되고 또 그게 또 돈이 되고 뭔가 이런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때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졌을까도 궁금합니다. 특허를 냈다고 해서 그게 이제 바로 돈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쵸. 근데 그거를 결국 그 어떤 기업에서 쓰겠다 해서 이제 로열티 계약, 이제 특허 사용료를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돈이 되는데 당시에 미국의 특허 제도가 개량된 특허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정해주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그게 이제 장점은 뭐냐면 그 어떤 이제 특허가 나왔을 때 그게 바로바로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그 기간을 굉장히 단축해주는 장점이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특허 분쟁이 엄청나게 잦았어요. 그럼 이제 그래서, 마르코니는 엄청 잘 됐겠네요. 마르코니는 어느 정도 잘 됐냐면은 190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아, 그럼 끝났네. 노벨 물리학상이면. 개인적으로는 테슬라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야 마땅하다. 요때 이 정도, 받았어야 이 정도 안타까워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때 진짜 빛을 좀 보셨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노벨상 좀 받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저는 노벨상을 받지 않았더라도 예. 그 테슬라는 충분히 학자로서 그 명예를 회복을 했습니다. 1960년대 초에 자기장세기에 단위를 테슬라로 하자. 그게 의미 있다, 의미 노벨상보다 훨씬 나게 좋은 훌륭한 명예가 되는 게요. 평생 가니까. 맞아요. 단위에 자기의 이름이 붙는다라는 게 사실은 와. 학자로서 굉장히 큰 명예인데 진짜. 가끔 이제 그 병원에서 예. MRI 찍을 때 보면 네. 우리 MRI는 이 정도의 자력을 가진 MRI입니다 이렇게 쓰면서 뭐 1.5T짜리 MRI다, 예. 2T짜리 MRI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예. 그 T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요? 그 T가 테슬라. 우와. 병원 가다 보시면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아 이게 테슬라구나. 테슬라구나. 아. 그 T라고 하지 말고 테슬라라고 좀 써주지. 아, 플레임으로? 예. 자, 아무튼 테슬라는 이렇게 해서 일이 좀 안 풀렸죠.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후원자들도 끊기고 재정 지원도 중단이 되고 아무래도 뭐 전기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뭐 전 세계 어디에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투자받기에는 그다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인기도 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상한 것들이 막 머릿속에 쏟아져 나왔을 텐데 뭔가 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좀 어렵게 살고 좀 외로운 느낌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노년이 되게 쓸쓸하게 느껴지네요. 예. 맞아요. 테슬라의 마지막을 한번 보실까요? 이 뉴요커 호텔이라는 곳에 기거하다가 1943년 1월에 86세의 나이로 테슬라가 쓸쓸히 세상을 떠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평생 또 독신이었고, 가족 없고, 너무 외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3일 만에 발견됐어요. 워낙에 교류가 없어서 예. 주변하고. 말년이 너무 쓸쓸한데요. 예, 이 보면 86세면 당시 기준으로 좀 장수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 보면 젊은 시절에 이렇게 되게 인기도 많고 많은 주목을 받았던 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쓸쓸하게 사신 기간이 되게 좀 네. 길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그 사실은 그때 테슬라가 특허를 갖고 있던 것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돈이 된 것들이 그러니까요. 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자기가 당대에는 그걸 못 판 거야. 그걸 관심 갖고 해서 누가 투자를 안 해준 거죠. 그게 참 안타깝고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유일한 그래도 친구가 있었습니다. JP 모건? 엔모건? 엠모건? 엔모건 근데 아까 보니까 15만 달러. 애니. 마크 트웨인? 예, 그게 아니라 바로 그랬습니다. 아, 교수님 저 울래요.
아니 그래도 마음 터놓고 얘기할 친구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걸. 비둘기는 대답도 못 하잖아. 도달 한 마리였나요? 뭔가 그 시대를 앞서간 발명 아이디어들이 엄청 많았고 그 덕분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당시에는 또 당장 사용할 수 없는 엄청난 아이디어들도 많았기 때문에 괴짜 취급도 받고 뭐 미친 사람 취급도 받기도 했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곁에는 또 마지막에 비둘기만 있었다고 하니까 아휴. 정말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래도 뭐 자동차 브랜드로 예. 뭐 혹은 자기장의 단위로 뭐 화폐 모델로 우리 생활 곳곳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가 부활했으니 테슬라도 그래도 뭐 그래 이 정도는 뿌듯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인물 사담회부터 이제 재평가 더 시작되는 거죠. 그럼요. 예. 비둘기를 쓰다듬으시네요. 아, 그러니까요. 베슬라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슬슬 쓰다듬게 되네요. 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전기를 통해서 빛을 선물하고 싶었던 테슬라. 지난 100년간 테슬라의 진심을 저희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몰라봐서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예.